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긴장 풀지 마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가 쌓여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7월 금리 인하를 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그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다 들어오긴 했지만 큰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 0.03 상승 중에 있는데,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0.01 그냥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 0점에서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도 0.05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딱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했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좀 싸웠다가, 이게 다시 또 잦아들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핵이 완전 제거됐냐, 안 됐냐, 이 이슈가 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미군의 폭격전에 미리 벌써 상당 부분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옮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지금 계속 관망 상태입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시장이 급상승하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요, 결국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이란의 핵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른 쪽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거짓말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건 또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보십시오. 65.48. 일단 오일이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좀 모습 보이죠? 원래 63, 64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살짝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여파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4.28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왔죠. 이게 지금요, 연준 의장,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연준 멤버들 사이에 지금 디베이트가요, 굉장히 히트업 되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내리자, 또 금리 아니다, 멈춰야 된다.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이거 여차하면 금리 내릴 수 있겠는데, 즉,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이 10년물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묘할 때는요, 항상 그냥 운동하시면서 지켜보세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막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따가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오늘 지금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준 멤버 한 사람이 보입니다. 자,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분이죠. 자, 연준의 이 거버너죠. 미셸 바우먼입니다. 자, 미셸 바우먼이 지금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얀 보세요. 자, 미셸 바우먼이요, supports a rate cut ASA July라고 합니다. 자, as soon as July거든요. 즉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7월 중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면서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10년물 금리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미셸 바우먼이 이런 얘기 하니까요, 벌써 어떤 게 나타납니까? 이 연준 안에서 굉장히 이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단순히 금리 내리냐 안 내리냐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즉 조기로 in the near term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단기적으로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요, 지금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격렬한 논쟁 가운데, 자, 지금 미셸 바우먼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거든요. 금리 인하 7월 달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월 달이면 다음 달이에요. 지금 7월달, 지금 오늘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이니까 사실은 7월달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후면은 7월달인데 7월 중에는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자, 7월이면은 기존의 예상보다 더 빠른 거예요. 자, 지금 미셸 바우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셸 바우먼은요,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하키시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짓누르기 위해서는 금리를 우리가 계속 올려야 되고 또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좀 강한 입장이었어요. 좀 말랑말랑한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굉장히 하키시한 분이 이러한 소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음 달에 무조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원래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매파적인 사람이 이런 입장 변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요,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미셸 바우먼 같은 경우는요, 지방 은행들도 망가지지 않으려면은 규제를 좀 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은행들이 이 규제가 그동안 굉장히 뭐 지급 준비금이랄지 이런 걸 되게 빡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뱅크런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지방 은행들,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엄격하게 야, 니네 예금이랄지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좀 엄격했는데, 자, 그런 규제를 좀 더 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은행들, 지방 은행들이랄지 군소은행들이 굉장히 자금 경색이랄지 모든 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조금은 하키시한 매파적인 이 미셸 바우먼의 입장 변화, 금리 내리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각자가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내고 자기들끼리 디베이트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2번은 확실히 가겠구나. 2번도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7월에 지금 내리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정말 7월 달에 이 금리 내리자라는 것이 다수결로 더 많다 이러면요, 금리가 7월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중간에 한번 뭐 9월 달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3번도 나올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2번만 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내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좀 내리는 것은요, 지금 이상 없어요. 미국 경제에 오히려 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지금 높아요. 전반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도 되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요.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우먼 의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7월에 내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월에 만약에 내린다 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움직여요. 여러분, 과거 트럼프 1기 때 보면요,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쪽 금리가 나중에 내렸거든요. 좀 뒤에요. 근데 2차 상승이 급상 옵니다. 1차적으로 관세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전반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로 해서 급등했거든요. 쭉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굉장히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길게 보세요. 아마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좋은 기업들은 계속 바이 앤 홀드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기술주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기술주의 전망을 아주 bullish for tech 하면서요, 소위 월가에서 가장 optimist, 긍정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isn't rattled by Trump. 트럼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트럼프가 소위 말해서 관세로 막 윽박지를 때 전혀 흔들림 없었고, 일론 머스크의 사건이 머스크랑 터졌을 때, 트럼프랑 터졌을 때에도 흔들림 없었고요. 그리고 conflict in 이란입니다. 이란과의 분쟁 때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기술주의에다 불리시하게 외쳤는데 그게 다 적중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거. 연말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년까지도 계속 보면 물론 오르락 내리락이 있겠지만 꾸준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bullish for tech냐면요, 결국 AI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인공지능이요, 옛날 닷컴 버블처럼 단순 그냥 버블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인공지능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가 되어서요, 지금 삶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주변에요,
마케팅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AI가 등장하고 나서요, 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큰 회사를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쪽 보면요, 지금 그 이 인공지능이 여기 적용되면서요, 더 저인망, 더 타겟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훨씬 더 이 각 사람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그 사람에게 딱 맞게끔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겟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결국은 기업들은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이제는 광고를 단순하게 뭐 그냥 뭐 방송국에다가 터뜨리거나 이런 수준, 그런 것도 있지만요, 더 고객에게 타겟팅하면서 그건 SNS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해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겠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없으면요,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 더 그것을 내로다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자극하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정부에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게끔 로봇을 더 발전시키고 자율주행을 더 완성도를 올리고, 이게 내가 국가 경쟁력,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제 소위 말해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그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잡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 정부에서 일할 사람 정부에서 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왜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바깥에서 기업을 해서 또 이 자금을 돌리고 국가를 혁신하고 기업가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요. 뭐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와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공지능 영역은요, 지금 로봇까지 연결될 때 이 시장 자체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로봇 시장만 막 15 트릴리언, 20 트릴리언, 막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지금 소위 레볼루션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기술주의 bulish한 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혁명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플랫폼 경제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지금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또 생산 혁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를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테슬라도 인공지능 뭐 결국은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할 거고, 엔비디아 여전하고, 팔란티어 여전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지금은요, 막 시장이 요동쳐서 주가가 막 떨어지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주어지는 겁니다. 뭐 이란 문제가 터지건 뭐가 터지건 뭔가 경제가 뚝 부러져가지고 하나가 뭐 떨어졌다 이러면요, 정말 그거는 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벌써 월가에서도요, 또, 이 S&P 500을 기준으로 연말쯤에 10%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각자가 본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그 목표 주가보다도요, 조금씩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nother 10% 랠리가 연말까지는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지수가 10%면요, 개별 주식은 뭐 20%, 30%, 40% 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지수가요, 10% 더 상승한다는 거. 그러니까 월가의 이 불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게 크죠. 근데 사실 그런 것만 보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매크로 이슈가 트럼프가 만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관세, 그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 이슈랄지 또 뭐 계속해서 막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최근에도 보면 뭐 이란,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매크로적 이슈 때문에 눌리고 있을 뿐이지, 지금 시장은요, 올 연말까지 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들을, 좋은 주식은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기본이고 모아두면요, 이게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게 돼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자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가 등장하고 나서, 자, 지금 뭐, 이 긍정적인 얘기들과 또 더불어서 막 왜 긍정적인 얘기만 하냐면서 이미 이 로보택시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하냐, 이런 식의 지금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그런 와중에 이 맷 스미스라고 하는, 또 한 기관의 애널리스트거든요. 자, 애널리스트들은요, 어떻게든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맷 스미스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I've seen a few people criticizing robotaxi beta testers for only posting the good things라고 합니다. 자, 지금요. 일부 사람들이 자꾸만 그 X에다가 뭘 자꾸 비판하냐면요. 이번에 로보택시에 직접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 있죠. 자, 이 선별되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참가한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것들만 자꾸 포스팅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위, 이번 로보택시에 대해서 좋은 사진들과 좋은 영상들과 굉장히 좋았던 경험들만 올려요. 안 좋고 나쁜 경험들은 하나도 안 올린다고 하면서 막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꼭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테슬라하고 짜고 친 거면요, 한 사람이 그걸 찍어서 편집해서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라는 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작하잖아요, 다 드러나요. 지금 요즘 시대는요, 그걸 조작할 수 있기가 정말 힘든 시대라고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맷 스미스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고 본인이 이 소위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걸려 있으면, 내 돈이 투자되고 있으면요,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정말 제대로 디벨롭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요, 이번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존의 FSD를 이미 다 관심 있고 어떻게 테슬라가 발전하고 있고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 지금 비판하는 친구들 보면요, 지엽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로보택시만 바라보면서 어디 문제 있는 거 없나? 중앙선 지나갔나? 중앙선 넘었나? 부터 시작해서 뭐 제대로 출발하나? 픽업은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드랍은 제대로 하고 있나? 요런 것만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testers have been extremely fair and transparent about the current state of capabilit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맷 스미스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이 로보택시 테스트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요, 정말 extremely fair 할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전부 다 딱 벌써 영상을 켜고 들어가요. 영상을 다 들고 지금은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X에 올리고요. 그러니까 촬영을 직접 해가지고 스타팅부터, 차량을 콜링하는 것부터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기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보택시의 능력의 상태에 대해서요, 아주 투명할 정도로 지금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할 수가 없어. 다 투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투명한 가운데 they praise the good and criticize the mistakes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좋은 것 얘기도 너무 극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그 미스테이크가 굉장히 굉장히 조금해요. 그러니까 중앙선 살짝 넘어갔다거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풀오버 할 때에 조금 약간의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마이너한 미스테이크들이 있어요. 그 미스테이크 중에 특히 이제 피드백을 요청한 건요, 나머지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를 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드랍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핀셋처럼 딱 그 우리가 원하는 쪽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핀을 줘서 좀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땅덩이 넓은데 픽업할 때에 그 주소를 쳐서 넣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코너에 있게 되면, 크게 되면요, 결국은 이 코너에서 이쪽에서 내리게 될지 저쪽에서 내릴지 그거는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곳에 오면은 차가 이제 멈춰서 사람을 픽업하고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요, 조금 더 걸어간다거나 뭐 요 정도 수준이지, 그 정도는요 충분히 acceptable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요, 지금 거의 뭐 98% 정도는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너무 미스테이크나 어떤 지적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의 택가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X에다가 이렇게 올리죠. 쟤네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좋은 것만 올린다면서, 쟤네들은 전부 다 테슬라들이라 좋은 것만 올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뭔지, 뭐가 진실이지, 이게 자꾸 흐릿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투자하는 사람들일지 이런 사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과거부터 쭉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테슬라를.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투명하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지금 FSD 있죠.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저도 뭐 모델 Y를 계속 타보면서 테스트를 다 해보지 않습니까? FSD를 다 직접 타서 라스베가스까지 갔다 오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으로 우리 어딥니까? 제가 놀러 갔던 그 데스밸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FSD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 로보택시가요 특별하게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FSD를 경험한 사람들, 뭐 저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FSD를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나 직접 경험해보고 모델 Y를 직접 FSD를 작동해서 운전해본 사람들은요, 지금 로보택시가 하고 있는 게 평소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평소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처럼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FSD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뭘 늘 하던 걸 하니까, 근데 그걸 커머셜리 공식적으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택가들 눈에는요, 택가들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본 적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도 안 타봤어요. 여기에 테슬라를 안 타보니까 여기 자율주행 FSD를 한번 타봤겠냐고요. 전혀 타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타봤기 때문에 자꾸만 쓸데없는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배출한 노벨상을 왜 자꾸만 그 극우들은 비난하냐고요.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여기 명문대학교에 전부 다 배치돼 있어요. 노벨상 숙상한 작품인데 한글본도 있고 영어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극우 친구들은 맹목적으로 비난해요.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읽어본 적, 그냥 제목 보고 대충 보고 이거 뭐 강주 다루니까 문제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은 수준 미달이라고 자꾸 평가하는 거라고요. 직접 읽어보세요. 마음을 열어놓고요. 정말 이 글이랄지 이런 내용들이요, 기가 막히다고요. 노벨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UC 버클리랄지 UCLA랄지 US랄지 이 서부 지역의 명문대만 가더라도 이미 그 책이 도서관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이 친구들이 어릴 때 그런 걸 충분히 문학하는 애들 다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읽는 거예요. 원한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근데 그냥 정치적인 쟤네들은 민주당 쪽이야, 쟤네들은 뭐 좌파야, 이미 점을 찍어놓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맹비난하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력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정말 노벨상을 탈 만큼 이 글의 여러분 내용들이 그리 좋다면요, 무조건 읽어야 되죠.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뭐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제가 늘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방대한 독서량. 그냥 닥치고 계속 읽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을 닥치라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읽어야 된다고요. 좋은 책들은요.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갇히지 말고요.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시각들을 계속 넓혀 나가야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자꾸만 자기에게 갇혀 있고 자기 지역 여기만 갇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만 살고 있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남한테 들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국에 살다가 미국 땅을 딱 밟아보면 와 이게 미국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속으로는 막 그냥 들을 때에 우리가 저 나라는 저렇게 가면 저 나라는 무서울 거야 이런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보면 경험해보면요 달라진다고요. 이 테슬라도요 안 타보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제가 그래서 계속 얘네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얘네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택가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타보면 아는데 안 타보고 자꾸 고집을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타보기 근데 실제로 근데 제 지인들 중에도 미국에도요. 안 타본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테슬라를요. 타보면 다 바뀌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요. 벤츠 신봉자들이에요. 벤츠. 차는 벤츠지. 이래요. 뭐 벤츠가 또 멋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프리미엄 차니까 또 벤츠 큰 거 우리 탁 타고 다니면은 세단 딱 끌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무게감이 뭐 BMW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딱 타보면은 바뀐다고요. 역시 테슬라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또 이 초록색으로 하려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Awful Legacy Media Outlet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정보를 퍼나르는 거 보면요. 정말 오늘도 보셨죠? 우리가 그 테슬라 교통국이 뭐 이 테슬라를 조사한다 그랬더니 블룸버그와 특히 로이터가 대놓고 막 또 그걸 타이틀을 그렇게 내걸 특히 로이터 같은 경우 더 그렇잖아요. 요즘 로이터가 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를 정도로 적어도 테슬라 보도에서는요 참 형편이 없다는 걸 제가 계속 보죠. 그게 계속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자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clouds like a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 테슬라 비난한 친구들은요 마이너한 imperfection 있죠. 테슬라가 이번 로보택시에서 좀 뭐 100%가 아니라 뭐 98%면 그 2%나 1% 가지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죠. Very minor iss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테슬라를 비방하고 있죠. 그리고 they're screaming about safety issues, failed rollout이라 그럽니다. 대놓고 자꾸만 안전의 이슈를 계속 얘기하죠. 이거 불안하다, 안 좋다 그러고 또 뭡니까? 이거는 실패작이다. 이번에 테슬라가 너무 빨리 내놔가지고 실패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안 타봤거든요. 기자들이. 테슬라를 안 테슬라 타보면요. 절대 이런 소리 못 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라도요. 타보면은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FSD를 딱 작동시켜보면요. 그냥 와 어떻게 이런 기술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노란색으로 These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truth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 친구 택가들은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실적이고 그 truth죠. 그러니까 이 진실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음모론 얘기하고 자꾸만 망상을 얘기하는 거, 조작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실을 보게 되면요, 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택가처럼 내가 비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요, 이번 내용들은 거의 다가 투명하고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줄기를 보라고요. 오늘 이번 로보택시는 괜찮았고 결국 로보택시로 인해서 테슬라가요. 이거는 주가가 결국은 응축된 에너지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이렇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번에 데뷔하니까요. 지금 구글 지지자들, 구글 내부에서는요. 지금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의 이번에 등장을 보면서요. 구글 쪽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지금
이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찍어 보세요. 자, 첫 번째 A, Fire, 이 Sundar 이 파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이 CEO죠 지금 그죠? 또 인도계 그 선다르를 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CEO를요. 그리고 또 하나는 Fire Waymo CEO입니다. Waymo CEO도 해고해야 된다고 당장. 그 구글은 지금 CEO부터 당장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두 사람 CEO의 공통분모는 Two CEOs have failed miserably. 정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이 선다르는 저기 인도계 이 구글 현재 CEO죠. 선다르가 지금 현재 완벽히 missed AI movement, AI의 흐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자, AI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놓치고 구글이 놓쳤다? 그러니까 늦게 대비했잖아요. 진작 그 챗GPT랄지 이 흐름들을 잡고 원래 구글이라는 게 AI 인공지능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이세돌이죠. 이세돌하고 옛날에 그 딥마인드 해가지고 여러분 대결할 정도로 그때 구글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인공지능이 벌써 이만큼 올랐냐 이러면서요. 근데 구글이 원래 그 정도의 막 머신러닝 나오고 막 얘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미 다른 쪽 사람들이 더 빠르게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쳤기 때문에 당장 move too late.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구글이 이렇게 늦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글 CEO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로보택시를 등장하니까요. 웨이모 CEO도 지금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Failed by not realizing they need a low cost vehicle.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데 로우코스트 자동차, 즉 저렴한 자동차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동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뭐 라이다 달아야 하고 레이더 달아야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확장하냐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y need to drop lidar. 라이다를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당장 떼버렸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버린 몸이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instead of costing more for Waymo over Uber입니다. 지금 여러분 웨이모가 가격이요. 지난번에 제가 비교해드렸죠. 킬로미터당 마일당 가격이 얼마인지. 웨이모가 우버보다 더 비싸다고요. 가격이. 그럼 누가 지금 비싼 거? 지금 우버도 비싸다고 얘기하거든 사람들이요. 인건비 오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웨이모 사장을 CEO를 당장 해고해야 된다. 이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장으로요. 지금 벌써 구글 안에도 벌써 두 회장을 다 잘라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이제 이 본인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런 웨이모의 우리 테슬라의 등장, 로보택시 등장으로 웨이모까지 지금 CEO 흔들리고 있는 구글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등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비가 좋았고요. 마이너한 이슈들은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였습니다.